안녕하세요. 고향과 문화예술 창녕군 편입니다. 지금부터 창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sunny as I fall out from the sky, and I'm wondering what I do. Just a moment ago, been on the perfectly go, kept following birthday view. I'm not told that I'm born to leave and step behind all the things people do as if it's all of mine. Now I want, and isn't it funny to have a walk in sunlight? Then I get them out of my mind. Then all the things I used to do ain't gonna waste my precious time of thinking of what do I do. All trees go blossom, time is flying, days of spring will never come like these. I love the rain, it sounds die. They die away down on the street. They get me sometimes, drag out from the sky, and now I'm wondering how it was. Just a moment ago, being on the perfect go, kept following birthday view. They flew in sunlight there. I get them out of my mind. Then all the things I used to do ain't gonna waste my precious time of thinking of what do I do. All trees go blossom, time is flying, days of spring will never come like these. I love the rain, it sounds die. They die away down on the street. 우포늪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에는 많은 보물들이 있지만은 네. 우포늪은 푸른 보석이라 할 정도의 많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200여 종의 조류와 함께 동식물을 합하면 모두 한 1,500여 종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계 보고인데요. 여기는 지난 2008년도에 중국으로부터 따오기 한상을 도입해서 현재 복원 정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600마리 정도가 복원이 되었는데 그동안 8차례에 걸쳐서 한 290여 마리를 자연에 되돌려 살게 하는 그런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포늪 인근에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이 억압을 받던 시기에 이방초등학교에 근무하셨던 이일리 선생님께서 우리 국민 동료 산토끼 노래를 작곡했던 그 지역에 산토끼 노래동산을 만들어서 많은 어린이들이 찾고 있는 유명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포늪과 또 다른 남쪽 지역에는 우리 한반도에서 제일 먼저 양파가 재배되기 시작했던 양파 12지가 있기도 하고요. 봄철에는 우리 창녕에는 여러 가지 축제가 열립니다. 특히 낙동강변 한 110만 제곱미터 정도의 넓은 면적에는 노란 물결이 넘실거리는 낙동강 유채축제를 비롯해서 또 보면은 북온천 축제까지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3월에는 호국의 발상지답게 영남에서 제일 먼저 만세 독립운동을 펼쳤던 영산 지역에 중심으로 3.1 민속문화제도 함께 개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온천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곳이 북옥온천인데요. 북옥온천은 어떤 곳인가요? 예, 지난 2023년 10월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북옥온천이 온천도시로
최초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북온천 관광특구에는 북어 하와이라는 큰 기업체 한 개와 20여 개의 그 호텔, 숙박 그리고 150여 개의 그 식품 위생업들이 영업을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북어 하와이라는 업소 하나가 문을 닫은 이후로 많은 국민들은 북온천이 문 닫았다더라는 그런 소문이 나돌기도 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많은 업소들이 지금 이제 성업 중에 있습니다. 78도시를 자랑하는 우리 북온천은 우리나라 최고의 온천수로서 유황 성분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온천장 인근에는 그 스포츠 파크를 만들어서 국내 스포츠인들의 겨울철 전지 훈련장 그리고 전국 대회 규모의 각종 스포츠 대회가 개최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그 온천도시 지정과 함께 북온천이 다시 제2의 중흥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창녕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창녕은 볼수록 매력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수한 자연과 문화유산을 등 볼거리가 많은 우리 창녕에서 행복한 추억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know I'm hard to understand, but I hope you make the effort anyway. You hold our future in your hands. I hope we make it longer than a day. I can't help showing my emotions. I gotta be a little more discreet. If you feel a fraction of affection, then come and sweep me off of my feet. 여기는 창녕박물관인데요. 가야 문화유산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요. 문화해설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창녕군 문화관광해설사 김사순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창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있는데요. 창녕에 대해서 많이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네,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네. 그럼 창녕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네, 그러죠. 이 배가 신석기 시대 배인데요. 네. 무려 8,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배입니다. 그래서 창녕에는 신석기 시대, 즉 고대부터 사람들이 살았었고요. 네. 이후에 엄청 큰 고인돌을 남긴 청동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사국이라고 부르는 철기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 이후 상무유사에서 말하는 비와 가야로 이어집니다. 해설사님, 요 아가씨는 누구예요? 아가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소녀인데요. 네. 가야시대 사람을 복원한 소년이라고 하는 소녀입니다. 네. 소년동 고분군에서 발굴한 유골을 가지고 복원했기 때문에 소년이라고 네. 이름 붙여졌고요. 무덤의 주인공은 아니었고 네. 무덤의 주인공과 함께 순장된 소녀였어요. 4명 순장자가 더 발견되는데 그 중에 가장 뼈가 온전하게 남아있는 한 기가 있어가지고 복원을 하게 되었고 그때 순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야시대뿐만이 아니고 고구려나 신라에도 있었습니다. 순장을 했던 이유는 현세 살아가는 이 삶 그대로 다음 생에도 죽고 나서도 정신적, 물질적 삶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순장이라는 장례 풍습이 있었다고 봐요. 이거는 창녕에 있는 교동갑 소년동 고분군도 도구를 당했거든요. 네. 근데 다른 가야 고분군도 대부분 도구를 당했어요. 네. 일제강점기에 발굴이라는 이름하에 도구를 시작하였는데 특히 창녕에 있는 교동갑 소년동 고분군은 돌굴의 피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마차 20대 분량을 다 가지고 갔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 금동관은 지금 복제품이에요. 네. 왜 여기 진품이 없냐면 일본으로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안타까운 것은 일본으로 가져간 이 창녕에서 발굴된 문화재들 중에서 일본의 국보인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게 여러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진품은 네. 일본에 있는 도쿄 국립박물관에 가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여기는 조금 입구가 달라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따로 들어가야 되는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가야의 무덤 양식인 무덤방, 석광묘를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재현해 놓은 곳인데요. 네. 비와 가야는 다른 가야와 동일하게 전부 돌로 무덤방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위에 흙을 쌓아가지고 무덤 몽분을 크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비와 가야도 다른 가야랑 똑같이 석광묘를 만들었던 그런 가야인데 특이한 것은 다른 가야랑 달리 나무로 무덤방을 만든 목각석분이 아마 발견되었어요. 적성 목각분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에는 120기 정도의 무덤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덤 방만 있는 걸 포함하면 전부 300여 개 정도의 아주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전부 다 석강묘가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네. 적성 목각분이 발견되었는데 그거는 신라 스타일이에요. 신라는 무덤방을 나무로 만들고 네. 그 위에 돌을 쌓은 다음에 흙을 덮어서 무덤을 만드는 적성 목각분을 만들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다른 가야에서 발견되지 않는 그런 무덤이 여기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신라랑 네. 가까운 또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조금 이따 거기 볼 수 있나요? 네, 같이 가보시죠. 아, 네. 돌로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무덤이. 네, 그래서 또 도굴이 많이 된 아픈 네.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아. 그럼 여기는 다 지금 이제 그 무덤에서 다 발견된 걸. 네, 맞습니다. 이게 소현동 고분구에서 출토된 걸 사진으로 표현해 놓은 건데요. 네. 아주 특이한 게 농나무로 만든 관이 발견되었어요. 농나무는 우리나라에 잘 없는 나무잖아요. 네. 농나무라고 하는 것이 네. 아주 따뜻한 지역에서 사는 나무거든요. 그 네. 농나무가. 네. 그래서 비와 가야, 즉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의 지배 세력들은 신라랑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지만 이 농나무라든지 또는 오키나와산 조개로 만든 말 꾸미기도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다른 나라들과 교육을 많이 했던 독자적인 가야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이런 부장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창명톡이 있네. 네, 그쵸? 맞습니다. 창명톡이 있네요.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요? 가야의 고분을 만드는 과정을 디오라마로 네.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맨 처음에 저기 말 타신 분들 보이죠? 네. 저분들이 뭔가 높은 집에 있는 분들 같아요. 아. 저분들이 와서 네. 무덤 자리를 딱 보고 정하세요. 아, 그러면 저렇게. 예, 일꾼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무덤방을 만들어요. 아. 무덤방을 땅속 깊이 만들어서 파고 나서 네. 여기 틀로 만들어진 것처럼 한 층 한 층 닿습니다. 그래서 1500년이 지나도 지금 봉분이 흘러내리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주 토목 기술이 뛰어났던 게 가야 사람들의 고분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네. 근데 이 비와 가야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네. 저기 입구가 보이죠, 그죠? 무덤의 입구. 네네. 무덤의 입구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네. 더 장례를 지낼 수 있는 그런 특이한 무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이런 모습을 지금 여기까지 해놓은 거네요. 이걸 반을 해서 네, 맞습니다. 볼 수 있게끔. 네, 가야 무덤이 만들어지는 과정 네. 그리고 만들어진 모습을 이 디오라마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진흥왕 척결비 해석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걸 말씀해요? 진흥왕 척경비는 다른 지역에는 진흥왕 순수비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데 네. 이 진흥왕 순수비는 순수라는 글씨를 발견 못했기 때문에 경계를 개척했다는 의미로 진흥왕 척경비라고 일단 부르고 있고요. 네. 그런데 학자들은 진흥왕 순수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보가 된 이유가 여기 많은 글자가 써져 있어요. 네. 640자 정도의 글자가 써져 있는데 마모된 게 많아서 지금 400자 정도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진흥왕이 가야를 멸망시키고 비와 가야의 마지막이죠. 멸망시키고 이 비와 가야 지역을 어떻게 다스리겠다라는 내용을 적어놨어요. 아. 그리고 어떤 신하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다. 이게 적혀 있어요. 네. 신라의 여러 관등 성명이라든지 네. 또 관리들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네.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 네.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가야 고분을 직접 한번 가보실까요? 네. 교동 고분군으로 가보시죠. 아. 네, 맞습니다. 가야 거분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네, 가야 고분군은 네. 이번 2023년 9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어요. 7군데가 등재되었는데요. 네. 그 중에 여기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야 고분은 전부 지금 올라와 계신 것처럼 낮은 곳이 아니고 높은 곳에 있죠. 네. 모든 가야 고분군이 평지가 아닌 구릉지 조성이 되어 있어요. 창녕의 교동과 소현동 고분군도 구릉지 조성이 되어 있고 네. 이 구릉지 능선을 따라서 큰 고분들이 이렇게 줄지어 있고요. 네. 사면 쪽으로 조금 중소형 고분들이 있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7호분이 보이는데요. 네. 저 7호분이 가장 큰 고분군이에요. 이 교동 고분군 쪽에서 그 고분 주변으로 작은 고분들이 네. 둘러싸서 위성처럼 두르고 있어요. 아. 그게 다른 가야 고분에 비해서는 좀 다른 특별한 점입니다. 네, 저기 위에 제일 큰 거, 네. 큰 거를 해서 옆에 이렇게 몇 개가 작은 네, 중소형 고분군이 고분들이 있네요. 둘러쳐져 있죠.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냥 16호분, 뭐 23호분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는 그 누군지를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좀 맞습니다. 궁금했었거든요.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누군지 그럼 언제 알면 그 사람 이름을 네. 이제 붙여가지고 그분 네. 이름을 짓는데 네.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숫자만 붙여놓은 거고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근데 경주처럼 아주 특이할 만한 유물이 나온다. 그럼 네. 금관총, 금관이 나온 곳이에요. 그렇죠. 천마총, 천마도가 나온 곳이에요. 네네. 그렇게 이름 붙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무덤에서 누구의 무덤이라고 이름이 딱 나온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문영왕릉. 문영왕릉만이 그 무덤 네. 속에서 지성이 딱 나왔거든요. 네. 이름 적혀 있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붙은 거고 나머지 무덤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게 제일 안타까운데 특히 창녕의 무덤은 너무 도구를 많이 해버려가지고 그 무덤의 주인공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지 짐작을 못할 만큼 도구를 많이 해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발굴을 해보면 네. 남아있는 게 깨진 토기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특별하게 농나무 간이라든지 흙에 묻혀가지고 네. 미처 도구를 못했던 그런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특이하게 도굴되지 않은 무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엄청 학계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무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런 건 또 발굴을 해요 우리가. 네, 발굴을 이미 다 했고 네. 보존 처리 중인데 거기 네. 금동관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무덤의 위상이나 네. 또 가야 고분의 그 상황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발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야 고분군을 구경했는데요. 다음은 어디로 갈 건가요? 우리나라 최대 자연습지인 우포늪을 한번 가보실까요? 네, 제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창녕 공부할 때 정말 오고 싶은 곳이 우포늪이었습니다. 네. 그럼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네. 아까 100쪽이 넘는다고요? 네. 아유,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겨울 절세만 따지면 52 정도 됩니다. 물고기를 먹는 새 중에 따오기가 있는데요. 네. 여기 창녕은 천연보호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따오기를 처음에 복원하려고 할 때 네. 어디에서 복원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전국 어디를 가도 우포늪만큼 환경이 청정한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포늪에 따오기 복원센터를 지었고 지금 우포늪에 따오기를 복원해서 300마리 정도를 지금 방사했습니다.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아, 우리 한국에요. 네. 근데 우포늪에 오면 가장 많이 보실 수가 있고 네. 날아다니는 새다 보니까 조금 더 멀리 날아가기도 했습니다.만 네. 주로 우포늪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따오기가. 아, 그래요. 네. 그 두 마리가 부화를 해서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부화하는 것 부화해서 얘 두 마리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우리나라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2008년에 시작한 복원 사업이었는데요. 네. 그 전에 우리나라가 황새 복원 사업을 먼저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노하우가 있었고 네. 또 중국이나 일본에서 따오기 복원 사업을 먼저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좀 배워와서 아, 힘들었지만 네. 성공적으로 복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걸 했거든. 하시초가 지금 유록쇠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여기가 제일 높은 길이에요? 아니면 이보다 더 높은 길도 있어요? 이 제방이 제방 중에 제일 높아요. 높고. 네. 아. 저쪽에 목포 제방도 있는데 그쪽도 조금 높습니다. 나왔다. 큰 기러기가 지금 날고 있습니다. 큰 기러기. 네, 큰 기러기. 겨울 철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겨울 철새는 네. 시베리아나 캄차카 반도나 또는 몽골 이런 곳에서 우리나라에 날아와요. 네. 4,000km 정도 되는 먼 거리를 날아와서 우리나라에서 먹이 먹고 쉬다가 봄이 되면 다시 떠납니다. 떠나서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가서 둥지를 짓고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워요. 그런데 그러면 그 텅 빈 자리를 누가 오느냐? 네. 봄과 가을에는 나그네 새가 와요. 나그네 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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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네 새는 1년에 2번 우리나라를 지나가요. 봄에 한 번 지나서 북쪽으로 갔다가 네. 가을에 다시 우리나라를 지나가서 남쪽으로 내려가요. 재밌죠, 그죠? 여기가 휴게소 개념이에요? 네, 맞습니다. 걔네들한테는? 그래서 전 세계 습지가 중요한 이유가 그런 새들이 이동하면서 계속 먹이를 먹고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습지거든요. 그래서 습지가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푸늪도 람사르 협약에 등록해가지고 보호습지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새가 지나가고 나면 여름이 오죠. 네. 여름이 오면 여름 철새가 와요. 여름 철새는 동남아 쪽이나 저기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새들은 여름철이 되면 그 나라 너무 덥고 습해요.
그래서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기가 쉽지 않고 천적도 너무 많대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네. 둥지를 들고 알을 낳아요. 그래서 여름철새의 고향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럼 또 여기서 나면은 또 가요 이제. 네, 여름철새는 깃털이 얇고 춥대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먹이를 먹기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여름철새는 새끼를 키운 다음에 가을철에 새끼를 데리고 다시 따뜻한 나라로 가서 겨울을 보내고 나서 다시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럼 텃새는 없나요? 텃새도 있습니다. 아, 텃새들은 계속 여기에만 사는 텃새들. 네, 1년 그렇죠. 내내 여기 사는 새들이 텃새고요. 네. 텃새 중에 우포늪에 유명한 또 명물 텃새가 있어요. 수리부엉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네. 수리부엉이 네, 네, 아시죠, 네. 그죠? 네, 네, 네. 천연 기념물이에요. 네. 근데 수리부엉이가 네. 겨울철에 둥지를 트는 유일한 새예요. 근데 그 산에서 살지 않나요? 맞아요, 산에서 살아요. 근데 다른 새들은 먹이가 많은 시기에 알을 낳아서 새끼를 키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수리부엉이만은 특이하게 한겨울에 알을 낳아서 새끼를 키워요. 아, 그래서 아주 특이한 새이고 천연 기념물입니다. 수리부엉이도 있고요. 텃새 중에서는 선생님이 잘 아는 여러 가지 새들이 다 있는데 네. 딱새 같은 새들, 귀여운 네. 박새 같은 새, 굉장히 많은 새들이 텃새로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 잘 없는 딱따구리 종류도 네. 큰오색 딱따구리, 네. 오색 딱따구리, 네. 쇠딱따구리, 네. 청딱따구리 이렇게 네 종류를 우프노프에서는 자주 만날 수가 있어서 아마 우프노프에 오시면 생태 탐방하시기 너무 좋으실 겁니다. 아니 일단 그 8.3m 그 거리가 우포늪이 있다고 하니까 와서 이렇게 산책하고 모든 걸 자연 환경을 한 번에 확 다 볼 수 있고 다음에 혹시 그 누가 친구들이랑 꼭 오고 싶은 곳이 우포늪이에요.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창녕 고대 역사와 원시 우포늪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놀러와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러 오세요.